네, 안녕하세요. 자, HLB 권리락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, 그러니까 뭐 권리락을 떠나서 이 주가의 흐름이 매일매일 관심이 좀 당연히 또 많으시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하나 그냥 말씀을 미리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HLB를 매수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.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누구의 얘기를 위해서 뭐 유튜브에 의한 뭐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일단은 기업에 대한 것과 HLB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셨고 매수를 하셨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. 그거 그 기준이 그거다라고 끝이에요. 권리락이니 무증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말 그대로 기업을 보셨다라고 하면 기업을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떠한 뭐 좋은 호재성 그리고 뭐 미래에 정말 가치가 있다. 우리 가치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.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 때문에 뭐 어떻다.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주가에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. 어, 지금 이런 말씀도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권리락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. 아니다. 권리락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많더라. 네,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고 뭐 어떤 뭐 종목들도 많이 보시겠죠. 권리락 이후에 내려갔던 종목들, 권리락 이후에 어떤 모습인지를 많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락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주가의 기준을 잡는 것을 기술적으로 잡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기술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권리락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. 무증 이후에 이 권리락 이 과정은 이 주가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만든다. 그러니까 이 무증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주가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냥 도구, 방법, 이렇게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냥 어,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무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쪽으로 해야 된다.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해서 뭐 기업을 뭐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에 대한 뭐 좋은 내용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저는 좀 들리진 않고요. 이 위치에서 왜 하는지, 이 위치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,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냥 이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분명히 들리실 거예요. 하지만 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권리락이 왜 여기에서 생겼을까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왜 유증이 여기에서 뜨고 무증이 왜 여기에서 뜨고 감자가 왜 여기에서 뜨는지 혹시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엄청나게 했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뭐 봤다라고 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안 보신 분들보다는 훨씬 좀 그래도 좀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되죠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권리락에 대한 것을 너무 집중해서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내려갈 종목은 권리락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려갈 종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가 이유, 권리락이 생긴 이후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,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맨 처음에 내가 투자하게 된 이유, 그것을 갖고 가시면 돼요. 그것까지 좀 흔들리면서 이 권리락에 대한 너무 집중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뭐 무증 권리락 하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.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만약에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 흐름이 중요해요. 권리락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양방향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,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말씀드려보면
상승한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. 하락한다라고 해서 손절해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상승과 하락 이후에 모양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어떤 결과를 딱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주가가 흔들리거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은 이유에 자리를 잡는다든지 못 잡는다든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바로 그냥 한다. 그러니까 하락을 하니까 손절 친다. 올라가니까 매수한다.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은 딱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좀 변동성이 있을 때 미리 딱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잘 되면은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손절이 아니라 하락 직전에 예를 들어서 손절을 친다든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매수를 한다. 그럼 뭐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. 그렇죠? 근데 이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개인들은 확인을 해요.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다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냐만 보고서는 확인을 하고 그냥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. 이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는 것이 당연히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다.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뭐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좀 정확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지금 수급에 있어서는 큰 뭐 어떠한 뭐 개인과 기관과 외인의 어떤 뭐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수급은 없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외인이 들어오는 시장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외인이 좀 들어왔고 시간에 조금 밀렸지만 이건 뭐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. 자, 그러면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좀 볼게요.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? 지지 라인에서 갭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리는 뭐다? 저항이다. 그쵸?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죠. 그쵸? 어디서나 볼 수 있는.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기준 위에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보면 금요일 시장에서 갭 하락을 했습니다. 0.86. 근데 윗꼬리가 생겼으면 돌파한 거 아니냐, 안착한 거 아니냐? 안착이 아니죠. 왜? 안착은 뭐다? 말 그대로 종가상이다. 안착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저항이 생긴 거죠. 갭 하락으로 해서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이다.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럼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준을 어느 정도 아신다 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이탈하면 저항이에요. 그러면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어느 정도 확률이 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난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도 대응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. 제가 이제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다.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중에 제가 공개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틀려도 말씀드리겠고요. 그다음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증인과 증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저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지지가 됐어요. 자, 한번 볼게요. 이 기준 라인에 있어서 자 분명히 갭 하락으로 저항이 생겼죠.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 778 그죠? 저는 뭐 778, 77786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안착이나 지지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.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어 있다. 만약에 여기 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항이 되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그리고 이제 5일선이 이탈됐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또 추가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동평균선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는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21선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. 저는 21선 제가 여기 라인을 이제 설정할 때 보면 뭐 21선 이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한참 위에 있었죠. 근데 지금 위치 주가의 흐름을 보면 21선이 내려오고 만나게 돼 있죠. 그러면 자,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 이제 제 기준을 보시는 분들은 자, 이 기준을 보고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? 대응이라기보다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권리락 이후의 기준 만약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?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전에도 많이 주셨는데 권리락 이후에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니냐? 안 바뀝니다. 예, 기준은 안 바뀝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는 것 뿐이지 이게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. 다만 가격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. 근데 뭐 똑같습니다. 보는 방법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HLB는 저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이 분명히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인이 일단은 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저항이 생기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주에 흐름 잘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